안녕하세요. 분쟁호투의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남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어둡습니다. 심각한 주제인데요. 태반 조기 박리로 태아가 사산이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산모 씨는 40세 산모였는데요. 유도분만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을 맞았습니다. 예, 그때까지 태아나 산모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이 건강했는데요. 네. 분만을 유도하는 도중에 산모가 힘을 잘 주지 못하게 되었고 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자궁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복막강 혈종, 소견이 나타났고 태아 네네. 분만 후 자궁 적출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태아는 분만한 후에 사산이 된 사례입니다. 네, 멀쩡하게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다가 이제 엄마는 자궁 적출을 하고 또 태아는 사망까지 하게 된 사례인데 사실 굉장히 슬픕니다. 가족들도 정말 황망했을 것 같은데요. 산전 진찰 과정에서는 이런 태아의 이상 징후가 없었나 보죠. 왜 그런 걸까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네. 분만 직전까지 태아와 산모는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자궁 네. 파열 및 태아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만 과정 감시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분만 방법과 분만 과정에서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 후에 그 산모에 대한 응급 조치, 그리고 태아에 대한 응급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자궁 파열이나 태반 조기 박리는 이 사전에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그 자궁 파열과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분만 과정에서 분만 감시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만 감시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자연 진통으로 자궁 경부가 9cm까지 개대되었는데 그 이후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고 네. 산모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료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궁 척출술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왜냐하면 자궁을 척출을 하면 사실 다시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꼭 이걸 꼭 해야만 했었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 자궁 저부를 횡으로 절개해서 분만을 실시한 후에 네. 자궁 출혈을 막지 못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출혈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혈을 해도 그 출혈량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자궁을 적출하고 수혈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그 신생아에게도 출생 직후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강 내 흡입과 심장 마사지, 기관 내 삽관 등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그 응급 조치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진단 과정이나 분만 과정에서는 과실이 없다라고 본 건데요. 정상적인 이런 분만 과정에서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예, 네. 맞습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네. 좋아졌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 이제 좀 네. 노산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도 적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모가 운동량도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그 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은 예전보다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서 그 신청인들이 입은 그러니까 가족 유족들이죠. 네, 그렇죠. 유족들이면서 또 산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네. 그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모와 가족들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사실. 네. 예, 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는 그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아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검토를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즉 그 아기 같은 경우 산모의 자궁 파열 및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해서 자연 사산된 것이다라고 추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병원 의료진이 자궁 파열 및 그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 발생을 예견하거나 네. 그 태아의 사망을 예방할 수 없었다.
라고 보았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과실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번 사례처럼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 태아 사망 사고 같은 경우 그 최대 보상금 3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분만 과정에서 태아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신생아 사망, 네. 또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네. 이런 신생아애들에 대한 사고뿐 아니라 그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네.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사실 최근 저출산 관련하여 분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는 여기서 조금 보상을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이번 사례의 경우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네. 불가항력적인 사고다라고 아. 보아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산모와 이 가족이 겪었을 그런 고통에 비하면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보상을 어느 정도를 좀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소한의 네. 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례 조금 어두운 사례 좀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염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분쟁 조정 사례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